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만난 상대들은 서아시아 팀들입니다. 최근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는 없지만 이 팀들이 한국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월드컵 예선 조편성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그룹 B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서아시아 팀들 중 최근 월드컵에 출전한 팀은 없지만 모두 축구 실력과 열정이 뛰어난 국가들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팀이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매 경기마다 긴 원정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서아시아 팀들은 홈 경기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매 경기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한국은 서아시아 5개 팀과 같은 조에 속했지만 한국은 이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승점 2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승점 23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위였던 UAE는 승점 12점에 그쳐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는 각 팀들의 홈 경기에서의 경기력과 원정 경기에서의 적응력입니다. 서아시아 팀들은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원정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예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각 경기마다 어떤 변수를 고려할지에 따라 최종 성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은 한국 축구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서아시아 팀들과의 대결을 통해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팬들은 큰 기대를 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기대하며 이번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상황을 조명해보았습니다. 매 경기마다 팬들의 응원과 함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도 늑대구란의 호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서아시아 팀들을 꺾고 빠르게 월드컵 갔잖아. 늑대가 아니라 그냥 허스키였어. 맞아. 지난 대회에서 이란도 한국 상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나 보네. 그때 이란이 1위, 한국이 2위였어. 한국 상대로 1무1패였어.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후보들 내보내서 1위한 거고 이란이 자신들 힘으로 1위한 게 아님.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진출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팀. 월드컵에서는 부진했지만 지난 월드컵에서는 또 잘했으니까. 나도 그때 언론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 지난번도 서아시아 5개 팀에 둘러싸여서 한국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감독이 파울로 벤투 수준이면 쉽게 가겠지. 우리도 예전과 비슷함. 서아시아 늑대들의 한국에 대한 포위 공격. 한국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지만 결국 한국이 쉽게 진출. 팔레스타인 원정은 목숨 거는 거라서 힘들지 않나. 그 나라는 분명히 중립 경기임.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난번에도 한국이 어렵니 뭐니 하더니 쉽게만 진출했잖아. 결국 우리가 강하면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늑대들이 둘러싸던 말던 결국은 11명만 출전하는 거잖아.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언론 보고 돈 잃는 사람 많이 나올 듯. 한국이 서아시아를 둘러싼 게 아니고 한국 스스로 최상의 조라고 하고 있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국은 분명하게 최상의 조임. 저 조에는 한국을 상대할 강팀이 없어. 정말 부럽다. 한국은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음. 국대 절반 이상이 유럽에 뛰고 있잖아. 중국은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이라크는 좀 강팀 아닌가? 이라크가 요르단보다 결코 좋은 팀은 아님. 요르단의 타마리는 프랑스에서 뛰고 있고 내가 약하면 상대는 늑대 무리이고 내가 강하면 상대는 허스키 무리임. 서아시아 팀들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거야. 한국은 그래서 더 쉬울 거고 이라크도 월드컵 가겠네. 서아시아 팀들 중에는 요르단이 한국의 가장 위협일 텐데 그럼 중국은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양인 듯. 호랑이굴의 닭. 호랑이굴에 들어간 작고 약한 흰토끼. 수족관의 해삼. 과거에 중국 선수가 해삼 관련 발언을 해서 중국 팬들이 해삼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탁구 경기에서 중국이 상대를 신경 쓴 적이 있어. 사실 누구도 탁구는 보는 사람이 없음. 그냥 마이너 스포츠. 탁구가 뭔데?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야기하는데 탁구는 또 뭐야?
서아시아 팀들이 조심해야 할 거야. 한국에 둘러싸인 거니까. 서아시아 기후에 적응만 한다면 한국은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를 상대하는 중국이 걱정이지. 서아시아 팀들도 한국 기후에 적응해야 하니까 마찬가지임. 결국 실력이 중요한 거야. 중국 선수들 즐거운 관광하게 될 듯. 중국 선수들은 빨리 여행 가고 싶어서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이라크나 요르단도 상대하기 쉽지는 않아. 강팀은 어느 조에 속하든 큰 상관은 없는 법. 난 중국이 더 걱정인데. 사우디 원정하고서 강팀 상대하러 다시 홈까지 와야 하는데. 다 한국팀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야. 사실 한국조가 가장 좋은데. 한국이 진정한 AFC의 아들인 듯. 너무 쉬운 조잖아. 강팀은 상대가 누군지 불평하지 않아. 매번 월드컵 가는 국가인데 저런 상대팀을 걱정할 리가. 저기가 늑대굴이라고. 그럼 중국은 무슨 굴에 들어간 건데? 팔레스타인은 어디서 홈경기를 함? 카타르 UAE에서 함. 한국은 어떤 그룹이든지 신경 쓰지 않아. 어떤 조에서든 통과할 거니까. 한국과 중국을 바꾸더라도 한국은 월드컵 바로 갈 것 같은데. 서아시아 팀들이 일본 상대할 때는 꽤 강할 때도 있지만 한국 상대로는 술 취한 것처럼 경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그룹은 한국만 빼놓고서는 다 서아시아 약팀만 모아놓은 거잖아. 서아시아를 월드컵 쉽게 보내려고 AFC가 설계한 것 같아.